사실 경제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러려면 돈의 흐름, 그러려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 살펴보는 시간이죠. 트렌드 팔로우.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또래 남편과 아빠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달라진 소비자 집단을 하나 꼽으라라고 말씀 주신다면 단연 3040 남편들이거든요. 네. 1980년대부터 90년대생 이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남편들과 아빠들이 최근 새로운 시대의 남성상과 결혼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소비 시장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체를 보면요. 남편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런 무거운 표현보다는 내조왕, 살림남, 아니면 딸바보, 아들바보 하는 이런 감성적인 표현이 많이 자리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가정 내 남편과 아빠들의 역할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맞벌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새로 가정을 꾸리는 연령대인 이 30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4%예요. 54%요? 네, 그래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거든요. 두 번째는 또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 결혼이 이제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점점 자리 잡으면서 남편이나 아내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좀 함께 지지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의 모습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네. 그럼 이제 결혼도 선택이 되는 시대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죠. 먼저 결혼에 이르기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한 결혼정보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외모를 가장 중시해요. 외모. 네, 그래서 요즘 남성들이 이 외모 가꾸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남성 뷰티 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또 결혼 전에 미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려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 되면서 상대의 결혼 의향은 물론이고 시기나 자녀 계획도 결혼 전에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이 굉장히 옛말이 되었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반씩 주택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하는 반반 결혼이라는 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진짜 오래된 이야기네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워낙 집값도 높아졌고.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함께 무언가를 꾸려나가고 일도 함께하고 결혼을 가지고 일종의 팀플레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팀플을 해보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팀플레이도 줄여서 팀플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역시 MZ세대. 그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우선 결혼한 파트너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팀플레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일명 무임승차라고 프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같이 일은 안 하는데 성적은 좋게 받는 행동이 이 팀플레이에서 절대 금물이거든요. 학교에서 뭐 과제할 때도? 네네. 근데 이게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무조건 같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팀플과 같다 이런 말이 또 생겼고요. 맞벌이인 요즘 남편이라면 가사 일을 분담하는 것을 굉장히 인지상정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분들을 인터뷰해 보았는데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 이제는 도와준다라는 말을 안 써요. 도와준다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같이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에 남편들이 집안일 도와줍니다라고 어디 가서 잘못 표현하면은 크게 혼납니다. 네네. 그래서 큰일 나죠. 그래서 요 비슷한 맥락에서 한 젊은 힙합 가수가 인터뷰에서 결혼관을 언급했는데 이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뭐라고 했길래요? 결혼 생활이 일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일 같다? 네. 이거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 같다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하는 커리어 같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결혼은 팀플레이다. 그리고 일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 특히 가전을 살 때도
뭔가 좀 문화가 바뀐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남편들이 살림과 육아에 굉장히 관여도가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활약이 집안 풍경에서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사에서 활용해서 가사의 일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남성들이 여성보다 좀 전자제품 조작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이모님 또는 삼신가전이라고 불리는 이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를 필수로 구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걸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네, 이모님 들어오신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기 스위치도 모두 IoT 스위치로 교체를 해가지고요.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연결하면 뭐 아이방 불 꺼줘 이렇게 말만 하면은 바로 아이방 불이 꺼지는 진정한 스마트홈을 구현하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재밌는 점은 과거에 남성 구매자가 가장 많이 사는 가전이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사는 가전. 네. 게임기? TV였어요, 원래는. TV. 네. 네. 그나마 가장 좀 관여를 하는 가전이 TV였는데 게임기는 당연히 그랬겠고 근데 최근에는 청소기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가 굉장히 남성 구매자들이 많아졌어요. 음스? 네.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그 청소와 음스 처리를 도맡아 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아지면서 요 가전 구매가 많이 늘어난 건데요. 최근에 이 LG전자의 한 청소기 체험단 신청자를 받았는데 남성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리고 또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브랜드 판매 데이터에서는 전체 구매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이 여성이 아니라 4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이 내가 청소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는데 청소기라도 좋은 거 사야지.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도 사야지. 네. 밖에 들고 나갈 때 냄새나.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뭐 전자회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불황에도. 이게 반영이 된 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네.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육아를 할 때도 그럼 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문화가.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3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유치원 등원버스를 기다리는 아파트 단지 앞, 그리고 주말 아침 소아과, 또 주말 아침 백화점 문화센터. 요 3장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빠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가야 되는 곳 아닙니까 이제는? 네, 맞습니다. 아빠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예전에는 백화점 문화센터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가면 되게 좀 분위기 그쵸. 그랬거든요. 네, 요즘은 아빠들이 더 많은 날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회사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이 아빠들이 등원이나 아니면 문센, 놀이터만큼은 좀 주말에는 전담으로 나서는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또 앱 사용 데이터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에 이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육아 앱을 사용하는 사람 중 남성의 비중이 최근 3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뭐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아직 좀 인식이 그리고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직적 차원에서 육아휴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빠의 육아휴직이 더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 24.1%로 나타나서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인데 다만 이 남성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이 대기업 종사자라는 아쉬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큰 회사 다녀야 육아휴직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떨까요? 네, 일본에서는 2022년부터 이 산후파파 육아휴직 제도라는 남성의 출산휴가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산후파파? 네, 산후파파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간편성을 내세운 영유아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섭취 가능한 액체용 분유나 또 전자레인지로 1, 2분만 가열하면 되는 뭐 죽이나 유아용 찐빵 같은 것들이 아빠들이 사용하기도 쉽고 또 섭취도 바로 가능해서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보영님이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가부장적 아버지를 보고 배울까 조기 교육 중입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말라고. 예, 전보영님 응원합니다. 앞으로 이게 산업적으로 남편과 아빠들을 위한 시장 이걸 어떻게 또 전망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아빠나 남편들을 위한 상품 서비스가 시장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아빠들이 들고 다녀도 민망하지 않을 만한 기저귀 가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돼서 한 브랜드가 이 남성용 기저귀 가방을 냈는데 그게 큰 인기였대요. 남자들이 들기에는 조금 네. 그런 기저귀 가방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민망하지 않을 만한 기저귀 가방을 만든 거죠. 네,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모든 가족의 모습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 가정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또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무자녀 부부, 뭐 비혼 조손 가정 등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사회적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네. 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3040 아빠들의 소비 시장도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큰 뭐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까지도 또 개인까지도 브랜드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2부에서 함께 들어봐 주시죠. 잠시 뉴스 듣고 저희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